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재종 씨의 첫사랑에 대한 강의를 좀 할게요. 이 고재종 씨의 첫사랑은 지금 보다시피 지학사 국어 1단원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이 1단원에 실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1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일단 내신 대비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슨 뭐 가치 있는 내용, 체험 내용, 문학적 형상화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문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뭐야? 일상어와 문학어의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시문 자체가 비교, 대조, 분류가 나올 경우에도 문제가 나오지만 학습 목표 자체가 뭔가를 비교하거나 분류하거나 분석하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일상어는 의사소통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문학적 언어는 함축성,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야? 함축성이 뭐니? 함축성은 뭐야? 이만큼의 얘기를 요만큼에 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표현된 형태는 되게 작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많은 거. 이게 함축적인 거죠. 다의적인 건 뭐야? 하나의 단어가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고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서 여러 개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의적인 표현이죠. 시나 문학은 이런 다의적 표현이나 함축성이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문학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체험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독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독자가 경험한 듯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무슨지 알겠죠? 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봅시다. 이게 봐봐. 내가 그때 몇 번 얘기했죠? 시 분석을 할 때는 결국에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 뭔 소리, 시적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적 화자의 말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말의 내용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땡땡땡에 대한 할 때 땡땡땡이 시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이제 시에서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하려면 운문을 산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목 확인하시고 제목의 의미 파악하시고 문장별로 나눈 다음에 문장에서 비어있는 거 이거 다 추론을 통해서 채워 넣어서 운문을 산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줄거리와 상징성 해석을 줄거리 파악하고 상징성 해석하면 주제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 얘기했죠? 봅시다. 제목은 첫사랑이네요. 제목은 첫사랑. 제목은 첫사랑. 그죠? 당연히 첫사랑에 대한 이거 소재죠, 소재. 시적 소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 보세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럼 봐. 눈이 꽃을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 꽃이 아니고 뭐야? 눈꽃이지. 니네 눈꽃 알잖아. 뭐 이렇게. 야, 이게 오늘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왜 눈이 오면 눈이 막 이렇게 쌓이잖아. 이렇게 막 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여기에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 이게 눈꽃이지. 아름답지 않니? 이게 눈꽃이죠. 그러니까 눈이 생각해봐. 쉽게 거기에 잘 얹히기가 어렵다 이거지. 굉장히 뭘 했을 거다? 도전을 했을 거다. 눈이 도전을 해서 눈꽃을 만들 거다.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길 수백 번. 여기까지 1번 문장. 요거를 2번 문장이라고 봐야 되죠.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라. 얘가 3문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눈이 막 쌓였다가 바람 불면 어떻게 됐겠니? 다 눈이 막 무너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휙 날아가 버리고 휙 날아가 버리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피어낸 저 황홀을 봐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래서 봐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눈꽃이 이렇게 쌓였단 말이야. 눈꽃이. 그잖아. 눈꽃이 이렇게 쌓였어.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고 봄이 됐단 말이야. 봄이 되면 여기 싹 어떻게 되니? 싹 지워지지. 이게 딱 지워질 거 아니야. 눈이 다 이제 녹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눈이 막 쌓였던 곳에서 뭐가 피더라? 이렇게 잎이 이렇게 피더라. 이 된 자리, 한번 된 자리, 그죠?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잎이 피더라. 그죠? 근데 생각해봐. 야, 누구는 이런 형태의 도전 같은 의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의인법이죠, 의인법. 의인법 알아두셔야 돼요. 의인법.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봐. 눈이 의도가 없는데 의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봐봐. 눈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나무를 만져보기도 했다가 싸그락싸그락 거기 소리도 내봤다가 뭐 했다가 하면서 그 나무 위에 꽃을 피운 거야. 이 꽃이 사그라들고 나면 거기에 그 된 자리에, 눈꽃이 된 자리에 거기서 나무가 잎을 피우지. 끝. 그럼 뭐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얘기했잖아. 제목이 뭐라고? 첫사랑. 첫사랑. 그럼 봐. 이 내용은 첫사랑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뭐냐? 눈이 나무를 향한 첫사랑,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랑이 뭘 만들어내? 눈꽃을 만들어내죠. 눈꽃은 만들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눈이 나무를 향한 사랑은 이루어지기가 어때? 되게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사랑이 뭐야? 첫사랑이야. 이 첫사랑이 꽃을 피웠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그라진다고. 첫사랑이 이제 실패하는 거지. 첫사랑 보통 실패한다고 하잖아. 그죠? 실패한 거지. 그러면 그 첫사랑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에 뭐?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상처를 터뜨려서 거기서 잎이 난다. 뭐 성숙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죠. 이 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징성 이런 거 있냐? 없지. 항상 없어요. 주제의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보통 어디서 만들어지냐? 아까 얘기했던 눈의 의인법. 뭐뭐 안았으랴의 뭐 설의법. 싸그락싸그락은 의성어. 남분분은 의태어.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불러? 음성상징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햇솜 같은 마음 뭐? 직유법. 저 황홀을 보라. 이거 뭐야? 황홀은 하나는 눈꽃. 이게 보조관념. 이거의 원관념은 뭐야? 첫사랑. 이거 은유죠, 은유? 그죠? 된 자리, 요건 아픈 자리, 아름다운 상처,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죠? 첫사랑의 자리. 이런 표기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사법이죠? 요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어떻다? 되게 높다. 그래서 보시면 의인법을 통한 의미 생성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율 형성.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음성 상징어죠? 음성 상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동어 반복.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고, 이런 거. 동어 반복,
동일한 종교러미.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 제일 문제로 기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뭐겠니? 뭐 아름다운 상처죠. 아름다운 상처는 뭐야? 오늘 필기가 좀 그렇네요.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건 좋은 거. 상처는 나쁜 거. 두 개는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역설이라고 부른다. 역설법이 사용됐다. 정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 봐. 첫사랑을 쓴 작가가 독자에게 늘 경험하게 되는 그 자연현상이라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게 뭐다? 문학작품의 힘이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해서 첫사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